예, 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터. C 언어나 C++를 배우신 분들이 있으면 포인터는 참 애증의 관계인데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이 바로 포인터입니다. 고랭도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요. C샵이나 C샵 자바는 포인터가 없어요. 하지만 포인터가 명시적으로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타입이 없을 뿐이지 묵시적으로 내부에서는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C샵이나 자바를 배우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포인터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터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언어에서도. 고랭은 포인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대 언어들은 포인터가 없어요. 왜냐면은 포인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포인터 연산 자체가 좀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언어들은 포인터를 감추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근데 포인터를 감추다 보니까, 포인터, 영어로 포인터죠. 포인터를 감추다 보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내부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입이 포인터 타입인지 밸류 타입인지를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C샵 같은 경우에는 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뭐 레퍼런스 타입이라든가 밸류 타입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박싱 언박싱 얘기도 나오고요. 박싱 언박싱, 이거는 뭐 밸류 타입을 레퍼런스 타입으로 묵냐 안 묵냐 뭐 이런 건데, 이런 포인터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또 C나 C++은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포인터의 연산이나 단순히 포인터가 주소 참조만이 아니라고 연산이나 뭐 형변, 캐스팅, 형변환 등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요. C나 C++에서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C나 C++를 배울 때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아주 까다롭게 내기 좋은 게 포인터 중에 하나죠. 그래갖고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 사실 실제로 프로그램 하시다가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뭐 여러분 지금 포인터 개념을 모르시니까 그냥 보기만, 알려드리기만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있을 때 P에 이 공을 올려서 뭐 P는 뭐 100이고 1000이고 뭐 이랬을 때, 이거를 캐릭터 포인터로 형변환 해가지고 이걸 다시 별을 붙이면 값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내기 좋은 게 포인터예요. C나 C++에서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C샵이랑 자바에서는 포인터를 명시적으로 없앴지만 묵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고, C나 C++에서는 포인터가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그 포인터를 이용한 또 다른 복잡한 연산이나 캐스팅으로 인해서 다른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고랭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랭은 되게 심플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라는 게 어쨌든 존재하는 거고, 어쨌든 사용되는 거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되는 존재라면 명시적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해놓고, 대신 기존 C 언어나 C++에서 문제가 됐던 연산이나 캐스팅을 막는 겁니다. 못하게. 그래서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심플하고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게 고랭의 포인터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실제로 포인터에 대해서 얘기 해볼게요. 포인터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변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게 포인터예요. 변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인트하고 있어요. 변수를. 자, 이거를 어떻게 포인트 할 거냐. 변수라는 건 뭐죠? 제가 변수 시간에 변수할 때 얘기 드렸지만 가령 바 a int라고 있다고 보죠. 변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 이름도 있고 타입도 있고 값도 있고. 하지만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메모리 주소가 있다고 했죠. 메모리 주소. 우리가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는 컴퓨터에서 그 변수를 위한 메모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령 이렇게 int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a의 값은 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기서 int는 8바이트라고 하고요. 컴퓨터는 이 8바이트의 값 1을 저장하기 위한 이 8바이트 공간을 메모리상 어딘가에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값이 1입니다. 이죠. 이 8바이트의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 값을 1이라고 써놓을 겁니다. 컴퓨터가. 그랬을 때 그 메모리 번지, 그 메모리가 존재하는 곳, 주소라고 그러죠. 주소를 A와 매핑해 놓은 거예요. A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포인터는 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면 포인터는 결국 변수하고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건데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실제 그 메모리 번지에 존재하는 값이라면 포인터의 값은 그 메모리의 값이 아니고 그 메모리의 주소를 값으로 밸류로 가지고 있는 게 포인터라는 겁니다. 그것만 다른 거지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변수도 마찬가지로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포인터도 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변수는 그 메모리를 대표하는 거고 포인터는 거기에 가리키는 거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제를 통해서 좀 이해를 좀 더 돕도록 할게요. 포인터 우선 사용법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변수 선언은 이렇게 하죠. 포인터 선언은 변수에다가 변수 이름 앞에 포인터는 다른 이름으로 p라고 하죠. p 이름하고 변수 앞에 별을 붙여서 포인터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포인터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어떤 타입의 포인터이냐, 포인터는 변수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타입은 다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우리 스트럭처를 했었죠. 스트럭처 t라는 스트럭처가 있다고 해보죠. 이름이 t이에요. 스트럭처 t 이름이 이렇게 있고, 요게 타입이죠. t라는 타입이죠. 그러면은 변수를 우리가 t라는 타입으로 b라는 이름의 변수를 t라는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포인터도 마찬가지예요. c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얘가 t의 포인터다. 그러니까 모든 타입에 대해서 다 포인터가 가능합니다. 이게 앞에 별을 붙이면 포인터라는 뜻이고 뒤에 이제 타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p의 값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메모리 주소. 그러면 이 변수의 주소를 p의 값으로 대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변수의 주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p의 값에다가 이 변수의 주소는 이렇게 이 AND 표시 있죠. 요거에다가 a를 치면 변수 이름을 쓰면 이 변수의 주소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p의 값으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는 이 a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으로 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다시 써볼게요. a는 int고 p는 포인터인데 int형 포인트인데 p의 값은 a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랬을 때 a를 3으로 대입했어요. 그럼 어딘가의 메모리에
3이 적히겠죠. 그리고 그 메모리를 A라는 변수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모리 주소를 P라는 애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의 값은 그냥 fmt A의 값은 print A를 하면 A의 값이 출력되겠죠. fmt 그런데 print P를 하면 뭐가 출력되냐면 이 값인 3이 출력되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의 주소가 출력돼요. 이 메모리 주소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값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포인터 앞에 다시 별을 치면 그 메모리가 가리키는 그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fmt print p를 하면 A의 값인 똑같은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의 값인 3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럼 예제로 볼게요. 똑같이 자, 이 기본형이고 import fmt를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A라는 변수를 인트형 변수를 만들고 P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포인트도 타입입니다. 그래서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P도 변수예요. 변수인데 타입이 포인터로 가지고 있는 타입이죠. 그래서 이 P라는 거는 값은 A 주소, 메모리 주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그냥 A를 대입하면 이게 에러가 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P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P, T, ln P 값을 출력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포인터형 타입에다 인트형 값을 대입할 수 없다고 에러가 나죠.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A의 주소로 바꾸면 P의 값은 A의 주소는 P의 값은 포인터의 값은 메모리 주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A의 값을 3이라고 대입을 하고요. print A의 값을 출력해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출력해 보면 3은 여기 A 값을 출력했고 그 다음에 P 값을 출력하죠. A 값은 3이죠. P 값은 A의 주소죠. 그랬을 때 A 값은 3이고 P 값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메모리 주소입니다. 이 A가 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이 P 값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P의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포인터 P 앞에 별을 붙이면 그 값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해봤을 때, 자, 이렇게 하고 했을 때 P의 메모리 주소가 P의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을 나타내면 3이죠. 왜냐하면 A와 P는 같은 주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B는 2라고 할게요. 그리고 P의 값을 B의 주소로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이걸 찍고 그 다음에 P의 주소를 B로 바꿔서 P의 값을 B의 주소로 바꿔서 다시 이걸 찍어 볼게요. B 찍어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시면은 3 메모리 주소 3, 2 메모리 주소 2 이렇게 나왔죠. 여기 주소하고 여기 주소는 다른 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맨 뒤에 여기는 80으로 끝나고 여기는 88로 끝나죠. 서로 값이 달라요. 보시면 처음에 A, B 두 개를 선언했고 메모리 변수 두 개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 타입 P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P에다가 A의 주소를 대입했고 메모리 주소를 대입했고 A의 값은 3이고 B의 값은 2입니다. A 값을 출력하면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그리고 P의 값은 A의 메모리 주소가 나올 겁니다. P의 값은 포인터의 값은 메모리 주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P의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은 A의 값하고 똑같겠죠. 같은 주소니까. 그래서 3이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P의 값을 B의 주소로 바꿨어요. 근데 B를 찍으면 아까 2가 나왔죠. 그리고 P의 값은 B의 주소가 나오겠죠. A의 주소가 아니고. 그리고 P의 값인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은 B의 값이겠죠. 그래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3, A의 값 3, A의 메모리 주소, P의 값인 메모리 주소는 A의 메모리 주소와 같으니까 같은 주소죠. 그게 가리키는 값은 같은 값 3. 그 다음에 B의 값 2, B의 메모리 주소, 그리고 P의 값인 메모리 주소, B의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값은 같은 메모리 주소니까 역시 2.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자, 보시면 A가 있고 A는 3이고요. B가 있어요. B는 2예요. 그러면은 메모리 상에 A가 메모리가 있고 B의 메모리가 있겠죠. 이게 3이고 얘가 2예요. 그리고 P라는 애가 있어요. P는 포인터예요. 인트형 포인터. 그럼 P도 역시 변수이기 때문에 P도 어딘가에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P라는 변수를 위한 메모리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P의 값은 A의 주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가 되겠죠. 여기에 주소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 0에서 C, 0, 뭐 8, 또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 A의 주소가 P의 변수의 값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P의 값인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오면 이거는 3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P에다가 B의 주소를 넣으면 요 값이 지워지고 요 값이 B의 주소가 여기다 쓰여지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포인터입니다. 그랬을 때 이 포인터를 어떻게 쓰느냐, 왜 포인터가 필요하냐, 그 얘기는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죠. 스트럭처를 펑션의 인자로 보냈을 때 그 값을 변경해도 변경되지 않는다.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 포인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를 값을 1로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함수가 있는데 펑션 increase 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 x라는 인트형 하나 받았어요.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 x를 하나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increase a를 하고 fmt print a의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 a의 값은 1이 출력됐죠. 여기서 a의 값은 1인데 여기에 increase 인자로 보냈어요. a를. 그래서 a의 a 값이 여기로 복사되겠죠. 그 다음에 x 값을 1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a를 출력했는데 값은 1입니다. 증가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이 함수의 x라는 변수와 여기에 a라는 변수는 서로 다른 변수예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a의 값인 1을 여기 1이라고 있다고 보죠. 이 값을 여기다 그냥 복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x의 값도 1이겠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거죠.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x를 하나 증가시켜도 이 a는 증가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했을 때 a는 여전히 1이겠죠. 2가 아니고 2는 x는 2지만 이 변수의 생명주기는 이 중괄호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이 x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거는 그냥 a, 처음에 있었던 이 a만 남아있고 이거는 아무런 값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써보죠. 얘가 x가 포인터형 인트형 포인터라고 봐죠. 그랬을 때 x의 값은 x의 메모리 주소에 나타내는 값 더하기 1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x가 가지고 있는 값은 메모리 주소인데 그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은 그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값에다가 원래 있던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을 다시 대입한다. 이 얘기는 곧 보면은 x의 메모리 값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죠. 아까 전에 x 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포인터형 인트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a의 값을 넘기면 안 되고 a의 주소 값을 넘겨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자 보시면은 값이 2가 출력됐어요. 아까는 1이 출력됐지만 여기서 2가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자 a는 1이죠. 이 1은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a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 1이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 함수를 호출하죠. a의 주소를 넘겼어요. 이 주소 값은 뭐 0x 뭐 c08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요 메모리 주소 값이 x의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역시 변수니까 어딘가에 x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형태가 타입이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일 뿐이죠. 그랬을 때 그 값은 이 인자 값이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5x, c0, 8 이렇게 주소 값이 들어가겠죠. 이 주소 값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역시 a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때 여기 있을 때 여기 x의 값은 x의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은 x의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값 더하기 1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은 여기에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에다가 하나를 더한 값이다. 그거는 역시 1이니까 하나를 더하면 여기에 2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얘의 값이 바뀌는 겁니다. 얘의 값은 누구의 값이죠? a의 값이에요. 여기는 a의 메모리 공간이라고요. 메모리 주소라고요. 그러니까 a의 값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a를 출력해보면 a의 값이 바뀌어서 1이 아닌 2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포인터의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포인터가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내용 다시 보시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타입 스튜던트라는 타입을 만들었어요. 스트럭처를. 스튜던트는 이름이 있었죠. age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그냥 성적을 여기다 직접 썼다고 보죠.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레이드는 스트링으로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과목을 하나 적을게요. 클래스 스트링으로 하고 그때 이 스튜던트의 스트럭처에다가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에 이 속성들을 만든 거죠. 네임과 에이지와 그레이드와 클래스라는 속성을 만들었어요. 이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여기다 기능도 추가할 수 있었죠. 여기다 기능을 추가해 볼 거예요. s라는 스튜던트를 받아서 뭐 프린트 성적이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얘는 print ln 클래스와 그레이드를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의 역시 성적을 입력하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input 성적을 입력하는 클래스를 받고 그레이드를 받아서 s의 클래스를 바꾸고 그레이드를 바꾸는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세미콜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를 만들었고 속성을 정의했고 그 스튜던트의 기능까지 정의했습니다. 성적을 출력하는 기능과
입력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를 한번 정해 볼게요. s라는 스튜던트가 있는데 s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타입은 스튜던트예요. 있는데 이거는 스튜던트의 네임은 뭐라고 할까요? 터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이지는 저는 23살이니까 2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수학, 그리고 그레이드는 뭐 물론 A 플러스겠죠. 네. 아이고, A 플러스 이렇게 있고요. 스튜던트가 있어요. 근데 얘의 성적을 다시 입력하는 거예요. 성적 재조정을 했더니 성적이 수학이 아니고 과학인데 C다. S에 이제 프린트 성적이라는 기능을 출력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지금 여기 빨간 줄이가 있죠. 여기 지금 에러가 났어요. 클래스와 그레이드가 없다는 거죠. 여기 이 함수에선 클래스와 그레이드라는 변수는 없죠. 이 변수는 스튜던트 안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s점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가 나죠.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보시면 출력이 수학 A 플러스가 나왔죠. 그 얘기는 수학 처음에 입력했던 초기화했던 값 수학 A 플러스에서 과학 C로 값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얘기는 제가 이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s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는 스튜던트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죠. 이 타입은 사실 여러가지 속성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역시 메모리고 이 전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중에 일부분은 이름이고 일부분은 에이지고 뭐 일부분은 그레이드고 일부분은 클래스고 뭐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 정보, 이 속성들을 저장할 수 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이 공간을 변수 s라는 거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성적, 인풋 성적 과학 C라고 했죠. 과학 C S의 기능인 인풋 성적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걸 말했죠. 이게 S의 기능이지만 이건 일반 함수와 같다고요. 이 S 스튜던트도 말하자면 이 입력값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랭에서는 모든 펑션의 콜은 다 복사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S도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또 다른 공간에 이 스튜던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모든 값을 기존에 있던 값에서 여기서 복사해 오는 겁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CV 한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서 똑같은 값들이 저장되어 있겠죠. 이건 같은 값이에요. 하지만 메모리 공간은 달라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이름만 같죠. 이름만 같지만 다른 변수예요. 그랬을 때 그 변수의 값을 변경하면 여기의 값이 변경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값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값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봤을 때 물론 프린트 성적이라는 함수도 역시 s를 인자로 받아요. 근데 값으로 받죠. 그럼 여기 이 프린트 성적이라는 애를 하기 위한 요 s도 복사로 들어가요. 요 s도 다른 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ES 모든 다른 s예요. 모두 다른 메모리 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처음에 있던 값에서 그대로 또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온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변경됐다고 해서 얘 값이 변경되지 않았고 오리지널 s가 변경되지 않았고 프린트 할 때는 오리지널 s에서 값을 복사했기 때문에 얘 값이 출력되는 거니까 오리지널 s와 같은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값의 형태로 이 s를 받을 게 아니라 포인터 형태로 이 s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 과학 C가 출력됐습니다. 수학 A 플러스가 아니고 과학 C가 출력되었어요. 달라진 건 죄송합니다. 갑자기 업데이트 창이 떴네요. 예, 달라진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별 하나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 S에 가지고 있는 기능에 함수들 앞에 별 하나 추가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달라진 거 없죠. 호출 부분도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걸 다시 보시면 처음에 S를 만들었죠. 그러면 메모리상에 S가 있을 거예요. S란 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S에 점 찍고 input 성적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근데 input 성적의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이것도 인자라고 했죠. 포인터를 받아요. 그러면 이건 역시 이름이 S지만 이 S와 다른 S의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S. 근데 이 타입은 무슨 타입이냐? 포인터 스튜던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은 뭐냐면은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트럭처의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포인터 타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던트의 변수의 주소, 메모리 주소를 값을 가지고 있는 타입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호출될 때 복사되는 값은 스튜던트의 전체의 속성 값이 아니고 스튜던트 S의 변수의 메모리 주소만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값은 0x C04 80 이렇게 되겠죠.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S는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S의 점을 찍고 클래스 값을 변경하는 거는, 이 말기는 뭐냐면 S의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값에 해당하는 애의 속성을 변경시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C나 C++에서는 이 둘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S 스튜던트가 있죠. 그리고 P라고 할게요. P는 스튜던트의 포인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P는 S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상에 S라는 애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name도 있고 age도 있고 grade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근데 P는 다른 게 아니고 이 S의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0x 0 C08 이런 식으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S의 값이 그대로 복사되는 게 아니고요. S의 메모리 주소만 복사된 거예요. 그랬을 때 C나 C++에서는 P점과 P 이걸로 나눠요. 화살표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에서는 화살표를 써서 이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속성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살표는 포인터 앞에 쓰는 거거든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값의 속성을 변경할 때 화살표를 사용하고, 이게 값 형태, value, structure, value 형태일 때는 여기다는 포인터에서는 점을 쓸 수 없고요. value 형태일 때 점을 찍어서 변경할 때는 value 형태에만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랭에서는 이 둘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걸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그래서 화살표와 점을 구별하지 않고요. 화살표라는 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고랭에서는 그냥 점 찍고 하면 이게 점 앞에 있는 얘가 포인터 타입이면 그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속성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냥 value 타입이면 그냥 그 value의 값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점이지만 앞에 있는 애가 포인터냐 value냐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다르게 동작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C와 C++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화살표를 써야 되냐 점을 써야 되냐가 달라지지만 고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점 찍고 바로 함수로 호출했죠. 그러니까 value든 포인터든 점을 찍고 호출하면
이 함수가 호출될 때 값이 복사되는데 그 받는 인자가 그 포인터 형태면은 얘가 포인터 형태의 값으로 변경돼서 여기로 복사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고 거기에 속성을 만들었을 때 속성을 만들고 기능을 만들었을 때 그 기능이 그 값의 내용을 변경한다 라고 할 때는 값의 형태로 받는 게 아니고 포인터 형태로 받아야 된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아까는 이거가 값의 형태로 받았을 때 처음에 s라는 애가 오리지널 s가 있었고요. 인풋 성적을 만들 때 다시 s를 다시 만들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죠. 그리고 프린트 s를 했을 때 또 s를 만들어서 또 여기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메모리들이 여러 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약간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런데 포인터를 썼을 때는 자 s라는 애가 있어요. 오리지널 s가 있고 이 인풋 성적을 했을 때는 그 s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애가 생겼겠죠. 생겨서 그 메모리 주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값이 복사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주소가 들어간 거고요. 역시 프린트 성적을 했을 때는 역시 또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s가 생기고 여기에 또 메모리 주소가 복사되겠죠. 그러니까 복사는 되죠. 함수로 호출할 때는 그 함수에 호출되는 인자들은 모두 복사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이것도 인자 적었죠. 인자도 복사되는 거예요. 복사는 무조건 되지만 그 복사되는 양이 포인터로 넘겼을 때는 적게 복사된다고요. 메모리 주소만 복사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의 속성이 값의 형태로 넘겼을 때는 이 속성이 모두 복사되죠. 네임도 복사되고 에이지도 복사되고 그레이드도 복사되고 클래스도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이 작을 때는 뭐 큰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이 속성이 클 때는 이 복사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성능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모리상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지만 포인터로 받으면 메모리 주소만 복사되기 때문에 성능도 빠르고 하나만 복사하면 되니까 빠르고 메모리도 훨씬 아낄 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포인터 형태로 호출하면 메모리 주소만 복사된다. 그리고 값 형태로 호출하면 인자를 값 형태로 받으면 전체 값이 복사된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써볼게요. 포인터를 함수 인자로 받으면 메모리 주소만 복사되고요. 값을 함수 인자로 받으면 전체 속성 그게 만약 그 값이 스트럭처 타입이면 그 스트럭처의 모든 속성이 복사된다 라고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둘은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변경해도 원래 오리지널 호출했던 값은 변경되지 않지만 포인터로 호출하면 그게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을 했을 때 그 변경이 오리지널 그 값으로 호출했던 애의 값도 변경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스트럭처를 만들었을 때 속성이 있고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기능이라는 거는 그 스트럭처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어떤 메서드라는 거는 포인터 형태로
그 속성을, 그러니까 펑션을 정의할 때 여기에다가 뭐 어떤 타입을 받겠죠. 스트럭처 타입을. 그랬을 때 어떤 스트럭처를 받았을 때, 그리고 펑션 이름이 나오겠죠. 펑션 이름. 스트럭처를 받았을 때 포인터 형태로 받는 게 그 스트럭처의 메서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값 형태로 여기를 받으면 값이 복사되기 때문에 이 원래 호출하는 애의 스트럭처와 얘는 다른 애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메서드로서의 기능은 좀 그 기능의 그 스트럭처의 구조의 고유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 형태로 만드시는 게 그 스트럭처의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계속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강의가 지금 20강인데요. 20강이죠. 제가 벌써 20강이 올 줄은 몰랐는데 어느덧 20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포인터가 끝나면 이제 C 언어의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고랭이 가지고 있는 C 언어 부분은 다 끝났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고랭만의 고유한 기능을 할 텐데요. 그래서 다음 강이 아니라 다음 강은 포인터까지 하고, 그 다음 강의부터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맵. 슬라이스 시작하기 전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맵. 예, 그 다음에는 고 언어가 고인 이유, 이름이 고인 이유, 고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고라는 명령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select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OOP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계획한 강의는 모두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그 넘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쪽은 조금 어려운 중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